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이 간밤에 또 주요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물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모두 4%대로 치솟으면서 증시는 부담을 받았습니다. 네. 사흘 만인가요? 하락으로 전환한 게. 네. 그러다 보니까 주요 지수가 일제히 또 하락 마감했고요. 시간 외 거래에서 실적을 발표했던 테슬라도 이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3%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뭔가 실적 이슈를 묻어버리는 국채금리 상승 느낌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시장에도 조금 고스란히 반영이 됐고요. 또 일각에서는 며칠간 강하게 올라줬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은 감내해야 된다. 개별 종목만 주의해보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오후경이었죠. 3시에 영국에서 9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10.1%. 그리고 이어나왔던 유로존의 CPI 역시나 10%에 육박하게 발표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해도 잡히지 않는 것이 지금 유럽권의 물가인가라는 인식이 생겨났고요. 초강경 긴축이 올 것이다라는 우려감 등장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장도 장 후반에 상승분을 좀 토해내는 흐름이었고요. 또 긴축의 우려를 더했던 건 전형적인 비둘기파로 보고 있는 이 닐 카시카리 총재가 매파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는 겁니다. 과잉의 위험보다는 과소의 위험이 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강경 긴축에 대한 의지를 또 내비친 거죠.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지금 점도표 중간값을 훨씬 더 올려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이슈 속에 당연히 국채금리가 변동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10년물 국채금리가 4.136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14년 만에 최고 수준이고 다시 한번 4%대 다시 만난 세계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도 4.5%까지 치솟는 흐름이었고요. 물가와 인플레 우려가 불거지며 국채금리 상승하고 달러가 강세를 기록하고 전형적으로 최근에 시장이 빠질 때 나오는 논리가 또다시 작용이 됐습니다. 나스닥은 아무래도 좀 더 국채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낙폭이 살짝 더 컸죠. 0.8% 밀려난 움직임 나타났고요. 국제유가는 3% 이상 뛰었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각 종목별로 고스란히 반영이 됐어요. 모든 섹터가 하락하는 가운데 에너지 업종만 올라섰습니다. 유가 상승의 이유도 있고요. 유전 서비스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야 한다라는 월가 이야기도 거론이 되면서 에너지주들의 강세에 도드라졌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방위산업 쪽 종목들이 여전히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관련한 이슈가 또 부각이 되다 보니까 무기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항공주들의 호실 실적에 힘입어 항공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장 마감 이후 실적 체크했던 넷플릭스 역시나 정규장에서 강한 반응 보였습니다. 13% 급등 확인이 됐고요. 반도체 쪽이 비교적 괜찮았는데요. ASML이 어제 오후경에 실적을 내놨는데 좋았죠. 매출도 이익도 모두 예상을 상회하며 오늘 6%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랩리서치 혹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같은 다른 장비주도 같이 올라가는 힘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러 이슈들이 각 종목별로 좀 뒤섞였는데 오늘 사실 걱정되는 건 바로 이 테슬라 쪽일 것 같아요. 정규장에서는 0.8% 정도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장 전후에 각각의 실적들이 쏟아졌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ASML은 실적이 괜찮았고요. 장 후에 실적이 나온 업체들입니다. 알코아 같은 경우는 어닝 미스가 나면서 실적이 나오자마자 한 8% 정도 빠지더라고요. 하지만 낙폭을 조금 줄여서 6% 정도 하락권까지 제가 지금 보고 들어온 상황이고요. IBM이나 랩리서치는 실적 호평이 좀 나왔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섹터들이 실적 내놓고 올라가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점 눈에 띄죠.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런 장비주들에 힘입어서 일단 빨간불을 켜기는 했습니다. 올라섰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시간 외에서 3에서 4% 정도 빠지는 모습이었죠. 우리는 테슬라의 실적을 정말 숨죽이고 기다렸는데요. 테슬라가 갖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보통 테슬라의 실적을 보면서 인플레나 경기 침체를 가늠할 힌트를 얻기도 하고요. 중국의 전기차 수요가 얼마나 탄탄한가, 중국의 경기가 괜찮은가도 알게 되죠.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 이슈, 운송만 차질 문제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일단 EPS만 놓고 봤을 때는 예상을 소폭 상회했습니다.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매출이 미스가 났죠. 그런데 매출 미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생산량 대비 인도량이 줄었다. 그래서 재고 부담이 있는 거 아니야? 했더니 테슬라 측에서 아니야, 운송의 문제야 라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 저희 나눠봤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매출은 미스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됐었던 건데 시장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하락하는 움직임 시간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수요 둔화가 좀 포착되고 있다. 이런 테슬라에 대한 코멘트도 동시에 나온 영향일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데 임직원들이 실적 발표 이전에는 매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실적 발표 이후부터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10월 28일까지 한 3% 정도 매도 물량이 예상이 된다는 게 시장의 평가고요. 그걸 감안을 했을 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분을 처분하고 싶은 요인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일론 머스크가 대출금리 상승이 부담스러워서 조금 더 팔 수 있다라는 물량 부담 얘기가 나오는 만큼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합니다. 수요와 매도 물량의 규모 계속 확인해 가시길 바랄게요. 자, 어찌됐건 시장은 탄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리스크가 조금 거론이 됐기 때문에 한동안 잘 버텨줬던 2차 전지주도 오늘은 조금 흔들림을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개별 종목에 좀 집중해서 대응을 해야 될 텐데요. 오늘 장에서 개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이슈들은 이 정도 꼽아봤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행정안전부 측에서 주소 기반 드론 배송 서비스를 본격 상용화한다라고 이야기 꺼내놓으면서 베셀, 네온테크, 퍼스텍 등의 종목들이 시간외에서 또 급등이 나왔거든요. 오늘 장중 반영을 봐야 되고요.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유일에너테크, 성일하이텍, 포스코 엠텍 등의 종목들 반응 보일지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어제 음마아파트 이슈 다들 속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재건축 컨소시엄에 참여했었던 히림 갖고 계신 분들 대응이 좀 필요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의선 미국에서 백악관 인사를 만난다라는 헤드라인도 확인이 됐었는데 그렇다면 관련해서 미국 공장 이슈 한 번 더 떠올려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 이슈들 오늘 개별 종목 이슈에 맞춰 초점 다뤄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는 앞서 테슬라 실적에 이어서 어제 2차 전지주들의 개별 이슈에 따른 상승 다뤄볼 겁니다. 네, 저는 곧 다가오는 MSCI 지수 정기 변경과 관련된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곧 다가오는 11월 11일은 MSCI 반기 변경이 발표가 되는 날인데요. 네. 2월과 8월에는 분기 변경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5월과 11월에는 반기 변경 발표가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아무래도 편출입 종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입과 편출, 비중 변화 결과에 따라서 이 종목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편출입 종목들 어떤 종목이 나올지 미리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일에 이 유안타증권에서 리포트를 냈는데요. 우선은 이달 18일부터 월말까지 임의로 지정된 기준일의 시가총액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펀드의 패시브 자금의 유출입 효과 때문에 이 편입이 될 종목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편출이 예정된 종목의 경우 주가가 반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지금 유안타증권에서 낸 편출입 예상 종목의 후보군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편입 예상되는 종목으로는 현대미포조선, LG에너지솔루션, 롯데지주 등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편출이 예상되는 종목군으로는 녹십자와 LG생활건강우선주, 시젠, SK케미칼, 아모레지, 메리츠 금융지주, CJ대한통운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의 경우에는 여러 증권사에서 지금 입을 모아서 편입이 유력하게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유동 비율의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역시나 편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롯데지주는 편입 가능성은 50%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평상시에 이 유동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편입이 된다면 수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카카오페이는 편입에 실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 변경 편출 후보군에서 앞서 체크해봤듯이 편출 예상 종목들이 좀 더 많았는데요. 좀 광범위하게 설정을 했다고 유한타증권이 밝혔습니다. 워낙에 증시가 최근에 변동성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출입 기준에서 시가총액이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고려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증권가 최대 관심은 앞서 체크해봤듯이 현대미포조선이 될 텐데요. 하나증권에서는 신규 편입 확률이 99%라고 봤습니다. 18일 기준으로 시가총액도 편입 기준 시가총액을 넉넉하게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한타증권에서도 신규로 편입이 된다면 약 1,923억 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리츠증권에서는 이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미포조선의 주가를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다른 조선주들이 그렇게 잘 가지 못할 때 한 20%가량 빠지고 그럴 때 현대미포조선은 4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여타 조선주들이 빠지는 것 대비해서 그래도 나름 한 2%가량 정도 덜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주가는 계속해서 다른 조선주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 사전적으로 투기적으로 베팅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미 한 달 전부터 현대미포조선의 편입 가능성에 베팅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각각 순매도할 때 외국인들은 207억 원가량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신규 편입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베팅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자리가 아닐까,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체크해봤듯이 MSCI 지수 편입 예상 종목들 지금 담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할지 현대미포조선이라면 앞서 얘기했듯이 좀 부담되는 자리일 수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해요. 워낙에 이 이슈 자체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하는 이슈이기 때문이죠. 맞아요. 최근 개장전 성공 전략에서 조선주 얘기 다룰 때도 현대미포조선을 탑픽으로 꼽았던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에 전략 같이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저는 또 2차 전지 쪽을 준비했는데 10월도 내가 접수한다라는 분위기의 최근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모든 시세를 다 보여드리기도 입이 아파서 이제는 ETF로 추려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요. ETF 관련해서 상승률들을 체크해봤더니요. 10월에 놀랍습니다. 20%, 30% 가까운 상승을 각각 ETF들은 기록하고 있었고요. 특히나 10월 들어와서 2차 전지들의 탄력이 더 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도 첨보가 5%, LNF,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LG 엔솔까지 소재부터 해서 장비주 그리고 셀 업체까지 동반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큰 변곡을 겪지 않고 어찌됐건 올해 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2차 전지인데요. 보통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회로를 돌릴 때 전기차 침투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수주가 증가하겠네요. 그래서 공장을 짓겠어요. 공장 지으면 장비 깔아야죠. 장비 깔았으니 이제 가동합니다. 소재주요.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했었는데요. 이제는 그 시기마저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방에서 공장 증설과 생산 확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셀 업체, 장비 업체, 소재 업체 할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상승이 계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섹터 내에서 좀 덜 간 종목이 어느 날 더 부각받는 정도겠죠.
미국과 유럽 내에서 탈중국 움직임이 계속되다 보니까 국내에서 업체들을 선택하는 선택지가 늘어났고 외국인의 수급이 그로 인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비 사이클을 놓고 보면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게 바로 수주잔고인데요. 올해 1분기부터 계속된 수주잔고 증가 움직임도 섹터에는 힘을 실어주고 있죠.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체크해야 될까? 밸류체인에 대한 소개를 지속적으로 해드렸었는데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긴 주행거리 관련해서는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CNT 도전재, 동박 등이 있고요. 관련한 대표 기업들을 추려봤습니다. 이제는 충전 속도 이슈가 기사화된다라고 한다면 이쪽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안전한 품질 문제가 대두된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이쪽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갖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조금 초점을 맞추는 뉴스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 보면서 대응하실 분들은 이 정도는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시장에서는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장비 사이클도 한번 볼까요? 각 이 셀 생산 업체들별로 밸류체인을 정리했는데 일단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추려봤습니다. 여기서 뭐 더 빼고 넣고 할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 언제나 그랬듯 PNT와 하나기술, 또 원익 P&E, CIS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 같이 해 나가시도록 하고요. 진만쌤이 며칠 전에 얘기해줬었던 아바코 같은 경우도 여기 들어가 있죠. 아바코의 주가도 최근 들어 상당히 좋은 흐름 나옵니다. 자, 너무 많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코멘트를 전부 다 받기는 어렵고 딱 한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만 좀 받아보려고 해요. 지금 시장에서 증권가는 2차 전지는 떨어질 때 덜 빠지고 올라갈 때 더 올라가는 공격주의자 방어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종목들. 에코프로가 1번이죠. 2차 전지 ETF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좋은 흐름 나옵니다. 30% 정도 10월에 올라갔고요. 앞서 슈앵커 브리핑 해줬던 MSCI 한국지수의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좋았죠. 그리고 포스코케미칼과 에코프로비엠이 각각 10월에 20% 이상씩 올라줬는데 이 두 종목이 조금 애매합니다. 포스코케미칼이 포드와 공급 계약을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사실 포드의 밸류체인은 포드로부터 SK온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비엠이 중국산 리튬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포드가 이거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의식한 거죠. 그러면서 포스코케미칼 쪽과의 접선을 시도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2차 전지 섹터에서 양극재가 부각된다면 같이 올라가는 거고 이 포드 물량에 좀 초점이 맞춰진다고 한다면 포스코케미칼 쪽에 좀 더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도 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아바코는 장비주입니다. 아바코 같은 경우는 33% 10월에 올라왔는데요. 이 디스플레이 장비 매출이 80%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장비가 부각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비중을 떠나서 새롭게 2차 전지 사업을 한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어떻게 봐야 될지 잠시 후 AS에 나갈 거고요. 첨보는 첨보만보 가다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또 첨보만보 떨어진 종목입니다. 올해 너무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10월 들어서 다시 힘을 내고 있어요. 하락을 이겨내고 내년도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음에도 계속 갈 수 있을지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적인 소식 점검을 해보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꺼내놓은 소식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 4조를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미국 배터리 원료를 구상한다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지원금을 받는 업체 중에 에코프로와 MOU를 맺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부각이 된다면 또 에코프로인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짤막하게 가나안가나 이어갈까요? 네, 다음 달부터 일본과 대만, 마카오 등 8개국에서 무비자 입국이 전면적으로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중단이 됐었던 91개 국가 모두 무비자 입국 제도를 다시 적용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일본 쪽 노선이 회복되면서 항공주, 여행주 또 힘을 받아갔었는데 이 소식들이 좀 더 이 관련주들에게 힘을 더 실어줄 수 있을지 시간 가능하다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런 가나안가나 내용까지 포함해서 전략들 챙겨보겠습니다. 진만쌤과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코멘트 진만쌤과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장 하락했어요. 뭐 과거에는 이 정도 하락에 어머나 했겠지만 요즘에는 뭐 떨어질 때 3% 이렇게 빠지다가 나스닥 0.8% 그래 약간 이런 느낌도 살짝 있긴 한데 어찌됐건 불안한 건 국채금리 급등이 너무나 눈에 띄게 증가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테슬라 실적 여파일 것 같아요. 뭐 테슬라 실적 얘기는 2차 전지단에서 저희 하고 시장 코멘트 해주세요. 국채금리가 이 정도로 올랐고 달러 강세면 오늘 우리 장은 당연히 좀 변동이 있겠죠. 네, 뭐 변동이 사실 이제 애매합니다. 이제 어제 장에 내렸던 게 오늘 선반영을 했다는 마법의 단어가 또 하나의 이슈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어제 연준 이제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는데 사실 연준이 말하는 게 도대체 어떤 뉘앙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들을 원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준은 경기 침체가 빨리 와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길 원하고는 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해서 또 두려워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과연 연준의 이 스탠스 자체가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연준의 의사에 대해서 의사의 의도에 대해서 움직임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갈피를 좀 못 잡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하나둘씩 이제 실적들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ASML을 보시면 그래도 파운드리 즉 이제 비메모리 쪽 수요는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것을 좀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런 재화적인 서비스가 있죠.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기타 돈을 많이 들여서 쓰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침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급과 수요 간에 어떤 간극이 존재를 하는지 여부가 좀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것 같고 이제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공매도 잔고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유동성은 철저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공매도 잔고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공매도가 금지가 되기 이전에 마지막 이제 좀 공매도를 좀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인지 아니면은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조금 더 수익을 보려고 하는지 여부가 좀 사실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잔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 시장을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 중에 하나인 공매도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금융투자거래세 관련돼서 좀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아직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악재들은 여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다고 이제 매수하기보다는 밑에서 살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다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망이를 조금 짧게 잡고 이제 매도도 한 번 정도 이제 눌러 보시는 게 그래도 시장 자체에서 위아래 전략을 계속적으로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인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안은 계속 이 전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박스권 매매다. 밑으로 내려올 때 사서 올라올 때 또 냉큼 수익을 챙기고 이렇게 가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조금의 시장 변화 포인트에 대한 뉘앙스들은 계속 주시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이슈 섹터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변경을 앞두고 있는 MSCI 이 편입 편출 종목들은 거의 뭐 항상 이 분기별로 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좀 다루는 내용이잖아요. 이번에 좀 눈여겨볼 종목들, 뭐 에코프로와 현대미포조선이 많이 거론되더라고요. 네, 가장 먼저 정확하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MSCI 편입할 때 이제 보통 편입과 편출 종목 따라서 보통 편입 종목은 이제 종가 기준, 이제 편입의 종가 기준으로 수급이 들어오게 되고요. 편출 종목도 마찬가지로 종가에 편출이 되는데 사실 요즘은 좀 스탠스가 달라진 것 같은 게 이미 편입 때 종목들은 나오고서 이전에 사전 수급이 먼저 들어가는 그런 이제 액션이 좀 있고요. 편출 종목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수급이 빠지고 있다가 남은 수급이 한 번에 쫙 빠지는 그런 이제 기간이 보통 이제 편입 편출일 기준인데 보통 편입 종목은 편입일 종가가 보통 고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야, 이 MSCI 편입된대. 그래서 유동성이 더 들어간대. 종가 기준에서 들어가야지 하신 분들은 항상 매번 최근에 한 1년 정도 계속 제가 이제 관련 이슈를 다루면서 나온 이제 데이터는 종가가 고가 기준이 높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시간 내부터 계속 바로바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편입된다고 무조건 호재가 아니고요. 편출된다고 또 무조건 악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오히려 편입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현재 지금부터 공략을 했다가 편입 당일날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편출 종목은 편출과 동시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오히려 역발상 전략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편입된다고 무조건 좋은 게, 편출된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이슈마다 혹은 그 종목마다 수급이 바뀐다라는 포인트가 다른 거지 무조건 좋고 나쁘다의 그런 이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이슈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략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현대인프조선과 뭐 LG에너지솔루션, 뭐 롯데지주 같은 이제 편입 종목 예상되는 종목들, 편출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 저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은 역시 에코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네. 실적도 잘 나오고 워낙 이제 밸류 체인이 독특하고 굉장히 또 좋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는 에코프로를 여전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대미포조선 좋습니다. 근데 조선업은 제가 조금 계속 말씀드렸던 게 관심을 가져보시긴 좋은데 오르려고 하면은 이제 연말 4분기 정도는 돼야지만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아가긴 좋으나 상단과 하단이 여전히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지주사들 롯데 지주 코멘트 드리면은 배당 여력에 따라서 조금 더 주가 상승 여력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관련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MSCI 관련해서 전략 세우고 계신 분들 혹은 방금 거론됐던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2차 전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배터리 부족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거론이 되고 있고 그래서 수요 둔화에 대한 얘기 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조금 언급이 돼요. 실적이 살짝 미스나니까 또 여지없이 나쁜 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잘 나갔던 시장을 견인했던 2차 전지주도 타격을 받게 될지 살짝 걱정이 됩니다. 앞서 제가 4가지로만 추리겠다라고 해서 네.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뭐 에코프로 BM, 아바코, 첨보 이렇게 전략을 여쭤볼 거예요. 네. 좀 까다롭게 제가 사전 주문을 드렸죠. 이게 매수일지 매도일지 상승 여력이 얼마일지. 에코프로부터 갈까요? 네, 일단 에코프로 이제 방금 이어서 이제 좀 설명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MSCI 편입이 굉장히 단기간으로 호재가 될 수 있는 게 좋은데 유동성까지 공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전고점을 계속적으로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계속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면 에코프로 여전히 매력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매수 전략은 우위합니다. 그러나 상승 여력은 15% 정도. 이제 15%가 낮은 게 아닙니다. 이제 저는 그래서 매수도 가능하지만 상승 여력이 뭐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으나 그래도 여전히 저는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를 드리는 와중에 상승 여력이 한 15% 정도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만쌤이 에코프로 7월 26일 픽 종목이었어요. 네. 저희는 뭐 이미 선점을 해서 70% 가까운 수익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월봉으로 놓고 보면 올해 얼마나 좋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보수적인 코멘트를 달아주신 거고 그래도 상승 여력은 15% 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다음은 양극재 쪽으로 갈게요. 포스코케미칼과 에코프로 BM. 어. 지금은 좀 포켓 쪽에 좀 더 관심들을 두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포스코케미칼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IRA의 수혜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워낙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영업이익은 안 나오는데 계속 원자재를 내재화하려는 액션들이 굉장히 이제 취해서 의아하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결국에는 1년 있다가 이제 결과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케미칼은 지금 호재들을 모아서 이제 극대화해서 현재 주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게 포스코케미칼은 저라면은 이제 영업이익률 개선이 좀 눈에 띄게 나타나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포스코케미칼이 영업이익률이 6.8% 정도인데 에코프로 BM이나 LNFB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한 5% 정도 낮는데 그만큼 팔긴 파는데 영업이익률이 낮아서 돈을 많이 못 법니다. 근데 시총은 포스코케미칼이 4조 정도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실적으로 영업이익률 개선 혹은 매출이나 영업이익률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상승 여력이 남는 구간이고요. 그러나 아직은 현재 신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 여력은 한 10% 정도부터 10% 정도는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은요. 어찌됐건 SK 온향 그것을 포드향 그걸 좀 포스코케미칼에 만약에 뺏기게 된다면 네. 살짝 부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이제 좀 셀업체 위주로 보시면은
SK온의 수율이 좋지 않습니다. 음. 그만큼 양극재를 무지막지하게 넣어서 배터리를 생산은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입장에서는 영업이익률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SK온의 수율이 잡히지 않는다면 당분간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양극재 수요는 많을 것이라는 말씀. 그다음에 사실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한국 주식의 좀 특성이긴 네. 하지만 그래도 오히려 실적 발표에 섹터의 으쌰으쌰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뭐 긍정적인 영향은 있고요. 다만 조금 이제 보수적인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는 에코프로 BM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밀리게 되면은 단독으로 질주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수 전략은 우위만 되고 예상 상승 여력은 약 5%에서 1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첨보와 아바코에 대해서 각각 코멘트 짧게 듣고 갈게요. 네, 첨보 좋을 겁니다. 다만 이제 매번 이제 중국향이 있던 종목들이 이제 살짝 이제 중국 쪽 모멘텀이 꺾이게 되면서 좀 사실 좀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첨보뿐만 아니라 후성 동화기업 같은 전해질 전해액 제조 기업들이 어제 굉장히 좋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된다라는 포인트로 접근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매수 우위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상승 여력 여한 또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려 계신 분들도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아바코 제가 사실 조금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이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웬 아바코야? 사실 CIS PMT가 여태까지 대장이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셨지만 여전히 주가 탄력성이 잘 나타났다는 거는 오히려 숨은 기업들이 이제 공시로 이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신규 매수하기는 좀 부담이 간 상황, 오히려 매수 의견을 제시를 드리면서 상승 여력은 조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각각 코멘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만스 픽으로 곧장 가겠습니다. 삼성전자의 DSP를 소개합니다라는 건데요. 넘겨보시죠.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이 이슈를 갖고 저희는 어떻게 종목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는 이제 이전부터 이제 밴드사들을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밸류 체인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DSP라는 거는 이제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그렇게 무거운 종목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 가볍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딱 소개하기 적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어제 AD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이제 주가 상승 여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방향성이 딱 나온 거예요. 삼성전자는 이제 뭐 낸드나 디램 쪽에서는 지금 현재 지위를 유지를 하겠지만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왜냐하면 파운드리라는 사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만큼 신규 공정도 그렇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좀 부담이 가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기술력을 가진 이제 밴드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업체들을 선점을 해서 나의 파트너로 삼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다는 이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코아시아 각각 설명을 드리면서 뭐 AD 테크놀로지 어제 거의 상한가 같네요. 이제 26%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항상 AD 테크놀로지를 이제 말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기술력은 좋은데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부족하다. 즉 한국 시장에서 제가 강조를 드렸죠. 팹리스가 계속적으로 안 좋았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받기 좋긴 상황이기 때문에 AD 테크놀로지 계속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온칩스 ARM 관련주로서 계속 엮여 있는데 11월 1일 이지용 회장 취임 때 나올 이슈를 미리 선점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 오히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심은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쪽으로 좀 추가는 기울여 네. 코아시아는 한번 이런 종목이 존재를 한다라고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에서 저희가 시간을 정말 많이 할애했습니다. 각각 종목별 대응을 드렸던 만큼 좀 더 참고하시고요. 또 삼성전자의 DSP 관련해서 또 눈여겨볼 종목들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진마쌤과 시장과 종목 섹터 전략 챙겨봤네요. 고맙습니다.